네, 조금 전에 뉴스에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여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지금 오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입장도 전달을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. 이런 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김홍걸 상임의장은 어떤 견해인지도 궁금하고요. 이것 외에도 여쭙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연결합니다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. 앞서 뉴스에버에서 전해드렸는데요.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5억여 원을 받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라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. 의장님 이 소식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?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나라 돈 가지고 결국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? 예, 예. 근데 이 국정원이라든가 네.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어떤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네.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. 확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.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것에 예. 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. 네.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그 동기나 이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?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과거에 뭐 노벨상 그 취소 서한 보낸 그런 공작이나 마찬가지로 네. 뭐 한다고 해서 꼭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네네. 그 정권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좋아할 만한 예. 그런 공작을 하면 네. 뭐 결과가 성공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이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서 네. 나중에 이제 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, 네.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군요. 알겠습니다. 이건 좀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, 의장님. 자, 예. 대북 특사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전에 그 의장님께서 대북 특사하면 총리나 부총리급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 의견을 이제 피력하신 적이 있는데요. 예, 그랬습니다. 지금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거론되는 서훈 국정원장님이 네. 뭐 여러 가지로 이 경험도 많으시고 네.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직급도 부총리급 아닙니까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이긴 한데 네.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가시고 네. 이 경험 있는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이 옆에서 보좌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지금 그 일부 보수 인사 그리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구는 안 된다를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딱 그 선을 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대북 정보 수집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조직의 수장이 대북 특사로 전면에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근데 그것은 자꾸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 가려는 예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네. 그걸 정쟁화하려는 의도인데요. 네.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그 7.4 공동성명 전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간 것부터 시작해서 아, 그렇네요. 예. 대북 이 접촉을 할 경우에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나선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근래에는 그 전에 임동원 당시 이 국정원장이 6.15 전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. 예.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나섰을 때 상당히 효과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.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제1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날 때 서훈 국정원장을 배석을 시켰거든요. 같은 자리에 앉게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무슨 뜻일까 언론이 사실은 이제 추정도 하고 이랬는데 혹시 그 서훈 국정원장을 배석시킨 거에
이미 예. 그 특사로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배석을 시킨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읽으세요? 그러니까 국정원장, 통일부 장관 두 분을 다 이제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? 예예. 네? 그것은 이제 그 결국 두 분이 예. 대북 정책, 북한을 상대하는 일을 맡아 하는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예. 그분들이 다 나섰다는 건 뭐 특사 보내려는 그걸 염두에 두신 것도 있겠고 네. 또 북측에도 음흠. 그쪽에서 성의를 보이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.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겠죠. 의장님 혹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북한이 요구를 한 부분,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긴밀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오갈 때 특사만이 아니더라도 오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보안,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그 통로로 국정원장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네. 간접적으로 뜻을 표명했을 수는 있겠죠. 그렇게 보시고요. 그것은 추측을 할 뿐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누굴 보낼 것이냐의 문제 이전에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내면 뭔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,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.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 미국에 먼저 보내서 협의를 하고 네. 그런 다음에 북에 보내야 한다.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네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네. 미국에는 특사를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수시로 연락하는 채널이 있고 예. 또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핵심 사안을 논의하려면 네. 지금 북측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. 북측으로부터 먼저 어떤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. 그러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.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박람회다가 돌아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박람 기간 동안에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척이 됐고 이번에 바로 이어서 특사 보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굳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미 밑도론 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예, 그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문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대북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,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 북측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던지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부담되는 면도 있죠. 근데 어쨌든 이번이 그 북측으로부터 북측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이 어떤 양보를 받아내고 통 큰 결단을 받아내서 그것으로 북미 대화를 만들어낼 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 의장님은 얼마 전에 민하협 대표 상임의장으로서 방북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예, 아직은 뭐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민간 교류 차원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 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북을 해서 이 여러 가지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북측에 지금 타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, 의장님?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한번 그 결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.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언론 보도 보셨죠? 의장님이 6.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하실 겁니까, 의장님? 아직은 뭐 전혀
결정된 것이 없습니다. 제가 뭐 출마가 제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은 결정된 게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. 예.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?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네. 아직은 이제 저희 민주당 측과 협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.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당에 나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먼저 표명하실 수 있잖아요. 뭐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조금 때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. 혹시 그 때라고 하는 게 예. 자, 출마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다시 말해서 지역구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까? 혹시? 뭐 그것도 있고요. 네. 또 현재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, 남북 교류 같은 일들 또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좀 그렇겠네요. 바쁘기도 하고 네. 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. 네. 혹시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정 가운데 지역구 조정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전남 신안 말고 만약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 광역단체장 전남지사에 출마할 경우 이 지역구인 전남 목포가 비게 되고 여기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추정도 있는데요. 맞습니까, 의장님? 글쎄요.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세요? 예,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역구 조정 문제는 그럼 어디하고 어디가 되는 겁니까, 의장님? 글쎄요, 뭐 저는 예전부터 뭐 호남과 수도권을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, 예. 그러면 지금 꼭 호남으로 출마한다 이런 건 아니네요. 언론 보도는 다 그쪽으로 맞춰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호남이어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죠. 그래요. 그럼 수도권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? 글쎄요.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. 영업 비밀이십니까? 아직. 그러면 또 한 가지. 아까 이제 그 민화협 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북 타진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방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여지가 있나요? 글쎄요. 그것이 뭐 빨라질 수도 있죠. 근데 잘 아시지만 북한 측과의 그런 협상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.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지금은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. 알겠습니다. 마지막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. 만약에 그 의장님께서 재보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? 저는 지금 가장 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관련된 것이니까 또 돌아가신 어른의 유업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이호 여사님하고는 혹시 그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셨어요, 의장님? 아직은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문제는 좀 대충 아시고 계시죠? 대충 알고는 계시고요. 좀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, 의장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함께했고요. 한다고 해서 꼭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정권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공작을 하면 결과가 성공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이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군요. 알겠습니다. 이건 좀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, 의장님. 자, 대북 특사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전에 그 의장님께서 대북 특사하면 총리나 부총리급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 의견을 이제 피력하신 적이 있는데요. 그랬습니다. 지금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거론되는 서훈 국정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 경험도 많으시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나라 돈 가지고 결국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? 근데 이 국정원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
어떤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네.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. 확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.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것에 예. 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. 네.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그 동기나 이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?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과거에 뭐 노벨상 그 취소 서한 보낸 그런 공작이나 마찬가지로 네. 네.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그 7.4 공동성명 전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간 것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네요. 예. 대북 이 접촉을 네. 할 경우에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나선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근래에는 그 전에 임동원 네. 당시 이 국정원장이 6.15 전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. 예.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나섰을 때 상당히 효과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.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제1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예.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날 때 서훈 국정원장을 배석을 시켰거든요. 네. 조금 전에 뉴스에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여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지금 오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입장도 전달을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. 이런 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김홍걸 상임의장은 어떤 견해인지도 궁금하고요. 이것 외에도 여쭙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연결합니다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. 앞서 뉴스에브에서 전해드렸는데요.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5억여 원을 받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라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. 의장님 이 소식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? 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직급도 부총리급 아닙니까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이긴 한데 네.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가시고 네. 이 경험 있는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이 옆에서 보좌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. 아 그래요. 예. 근데 지금 그 일부 보수 인사 그리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구는 안 된다를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딱 그 선을 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대북 정보 수집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조직의 수장이 대북 특사로 전면에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근데 그것은 자꾸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그걸 정쟁화하려는 의도인데요.